상처라니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길래 나 같은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도 제대로 인사를 못하고 오히려 몸을 숨기려는 걸까? 혹시 그 아가씨 대성공장 사고 때 살아남은 애 아니려나? 최 여사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30년 전 사이렌 소리, 구급차 불빛, 울부짖던 사람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떨고 있던 아이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될 두 여자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세상 기막힌 사연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겨울 끝자락 해가 지고 난 아파트 거실은 조용했다. 전기 주전자에서 김이 올라오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65세 김영숙은 식탁 위에 반찬 몇 가지를 올려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직장에서 퇴근해 돌아올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현관문은 잠잠했다. 시계를 보며 혼잣말을 했다. 요즘은 회사 일이 많나 봐. 예전 같으면 벌써 들어왔을 텐데. 그렇게 중얼거리며 된장찌개 국물을 한 번 더 끓이고 있는데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들 준호가 들어왔다. 코트에는 겨울바람이 스며들어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 같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단호했다. 엄마, 나 결혼해. 밥상 앞에 앉자마자 나온 말에 영숙은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결혼한다고? 갑자기? 응. 사실은 꽤 됐어.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고 이제 결혼을 결심했어. 말투는 담담했지만 영숙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에 여자친구 이야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던 아들이었다. 아무런 기척도 없이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라움과 함께 서운함이 밀려왔다. 그래, 결혼할 나이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애는 누구야? 이름은 뭐고 집은 어디야? 영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다. 그러나 아들의 표정이 묘하게 어두워졌다. 엄마, 아직은 자세히 말하기 힘들어. 그의 사정이 좀 복잡해. 사정이 복잡해? 결혼하려는 사이면 가족부터 만나고 얘기해야지. 아무 설명도 없이 결혼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니? 영숙의 목소리는 자연스레 높아졌다.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작게 말했다. 나중에 다 얘기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그날 저녁 내내 밥상 위에 반찬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영숙은 씁쓸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영숙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다. 부모에게는 그저 나 결혼해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문제였다. 그런데 아들은 마치 미리 준비된 대답만 읊조리듯 더 이상 묻지 말라는 태도를 보였다. 사정이 복잡하다니 무슨 사정일까? 빚이 있나? 아니면 가족 문제? 혹시 이미 아이가 있는 건가? 별별 상상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영숙을 불안하게 한 건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멀리하는 듯한 태도였다. 늘 모든 걸 얘기하던 아들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다음 날 영숙은 동네 친구들과 카페에 모였다. 늘 함께 수다를 떠는 이웃들이었다. 커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얘들아, 우리 준호가 결혼한대. 어머, 정말? 잘 됐네. 축하해. 근데 이상하긴 해. 결혼한다면서 며느리 될 사람이 인사도 안 왔어. 집에도 안 오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계속 미루고만 있네. 친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옛날처럼 정식으로 인사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시대가 변했잖아. 요즘은 그냥 둘이 합의하고 알아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대. 영숙은 억지로 웃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친구들의 말처럼 단순히 시대가 변한 걸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영숙은 다시 아들에게 물었다. 준호야, 그 애 뭐 하는 애니?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대답했다. 식당 운영해. 작은 가게야. 어디서? 가까운 데 있어. 나중에 알려줄게. 또다시 나중에. 영숙은 답답함에 가슴이 막혔다. 무엇이 그리 어려운 얘기인지, 왜 자꾸만 미루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며칠 후, 준호가 마침내 식당 위치를 알려주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 영숙은 그 순간 결심했다. 직접 가서 보자고. 엄마, 괜히 가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아들이 말렸지만 호기심과 불안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혹시 아들에게 들킬까봐 모자도 눌렀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간판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은서의 밥상. 아담하고 깔끔한 분위기였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궁금증이 결국 발걸음을 밀어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다. 어서 오세요. 뒤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이었다. 영숙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아이가 그 아이인가? 여자는 공손히 자리를 안내해 주었고 영숙은 조용히 앉았다. 메뉴판을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그 여자에게 향했다. 손님들에게 친절히 웃으며 서빙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이 피어올랐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너머에는 차가운 벽 같은 게 느껴졌다. 왜 이렇게 낯설고 이상하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잠자리에서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말한 사정이 복잡하다는 말이 점점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과 태도가 자꾸 떠올라 영숙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영숙은 마음이 복잡했다. 며느리 될 아가씨를 식당에서 본 뒤로 머릿속에서 그 얼굴이 떠나질 않았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지만 묘하게 낯설고 서늘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웃고 있는 듯 했지만 웃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어디선가 준비된 미소처럼 보였던 것이다. 착한 아이인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렇게 불편했을까? 영숙은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이가 들수록 직감은 무시하기 어렵다. 사람을 오래 상대해 온 세월이 몸에 쌓인 터라 표정에 작은 떨림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그날은 저녁밥을 다 차려놓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아들이 늦는다는 연락을 하자 영숙은 답답한 마음에 산책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가로등이 켜지고 잔디밭 옆 벤치에는 누군가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바로 그 아가씨였다. 손목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앉아 있는 모습은 불안해 보였다. 영숙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준호랑 만나는 분 맞죠? 아가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가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네. 어머님 맞으시죠? 그래요. 저 김영숙이에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이었다. 사실 그날 식당에 갔었어요. 괜히 불쑥 찾아간 건 아닌지 미안하네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만 그날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다. 준비가 안 됐다니 인사하는데 무슨 준비가 필요하단 말인가. 영숙은 속으로 갸웃했지만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무슨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가씨의 손이 조금 더 세게 맞잡혔다. 입술을 꾹 깨물더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답은 더 많은 의문을 낳았다. 보통의 경우라면 환하게 웃으며 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 아가씨는 뭔가를 감추려는 듯 자신을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는 듯 했다. 사람 사는 얘기라는 게 어디서부터든 시작하면 돼요. 굳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영숙이 달래듯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만 대답했다. 곧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둘러 떠나버렸다. 남겨진 영숙은 텅 빈 벤치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저럴까? 왜 나만 보면 저렇게 굳어버릴까? 그날 밤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영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오늘 그 애 만났어. 왜 그렇게 회피하니?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준호의 표정이 굳더니 곧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엄마, 제발 너무 다그치지 마. 그 사람은 상처가 많아. 갑자기 들이닥치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 상처가 많다니? 결혼할 사람이면 부모 앞에 서는 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엄마는 요즘 세상 잘 모르잖아요. 그냥 조금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그제야 이상함을 확신했다. 평소에 말대꾸 한 번 안 하던 아들이었다. 늘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품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자기를 방어하기라도 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너 왜 이렇게 달라졌니? 내가 그 애에 대해 궁금해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잘못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필요해. 엄마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들이 자기 편보다 그 여자의 편을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처가 있다는 말, 준비가 안 됐다는 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가자 자꾸만 옛 기억이 떠올랐다. 30년 전 공장 사이렌이 울리던 새벽 구급차 불빛 속에서 울던 아이들. 영숙은 눈을 감았다.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이 꿈틀거렸다. 혹시 설마 며느리 될 아가씨가 자신을 피하는 모습, 그리고 아들이 달라진 태도는 며칠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영숙은 집안일을 하다가도 문득 그 얼굴이 떠올라 손을 멈추곤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면서도 그날 벤치에 앉아있던 여자의 떨리는 손과 고개 숙인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상처가 많다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상처라니 대체 어떤 상처가 있길래 나 같은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도 인사를 못하고 오히려 몸을 숨기려는 걸까? 단순히 성격이 예민한 건 아닐 터였다. 영숙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불안에 가슴이 옥죄어 왔다. 며칠 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최 여사를 만났다. 통닭집을 운영하는 최 여사는 동네에서 모르는 게 없기로 유명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영숙은 슬쩍 말을 꺼냈다. 사실 준호가 결혼을 한다네. 어머, 잘 됐구만. 상대는 누구야? 식당을 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이지, 내가 보니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최 여사는 눈썹을 찡그리더니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불쑥 말을 꺼냈다. 혹시 그 아가씨
대성공장 사고 때 살아남은 애 아니려나? 영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순간 귀가 멍해지면서 세상이 잠시 멈춘 듯 했다. 30년 전 공장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치솟던 새벽의 기억이 떠올랐다. 사이렌 소리, 구급차 불빛, 울부짖던 사람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떨던 아이들의 모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때 봉사 나갔던 사람들이 몇 있었잖아. 다들 기억해. 말도 없고 눈만 크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보호소로 갔다더라고.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이 막혀 온몸이 떨렸다. 얼른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장에서 손이 멈췄다. 공장 사고 이후 임시로 세워진 구호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아이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구호품으로 받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 가운데 끝자리에 앉아 있던 한 소녀가 눈에 들어왔다. 키는 작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유난히 또렷했다. 말없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위를 올려다보던 모습. 영숙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사진 속 소녀의 눈과 며칠 전 자신을 피해 떠나던 아가씨의 눈이 겹쳐졌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바뀌지 않았다. 설마 그 아이가.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다. 구호소에서 밥을 퍼주던 자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밥을 받아먹던 그 아이. 밥을 뜯다 말고 자신이 건넨 한마디도 또렷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언젠가 내 삶도 달라질 거야. 그 말을 하자 그 아이는 커다란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았었다. 그때 느낀 간절함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아들의 곁에 있는 그 여자가 맞는 걸까? 확신은 없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맞다는 울림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 울림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영숙은 일부러 며느리 될 아가씨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원두 갈리는 소리와 함께 커피 향이 퍼졌다. 계산대 뒤에 선 그녀가 눈에 들어왔다.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얼어붙었다. 우리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내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영숙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대성공장 기억해요?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이내 테이블 위에 얹은 손이 서로를 꽉 잡았다. 기억해요. 그 짧은 대답에 영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카페의 조용한 구석, 커피 향은 은은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영숙은 떨리는 손을 포개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 혹시 그때 구호소에 있던 아이 맞니? 그녀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고였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숨을 몰아쉬던 그녀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그 아이가 저예요. 순간 영숙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에 앉아 있는 여인이 30년 전 자신이 밥을 퍼주며 작은 위로의 말을 건넸던 바로 그 소녀라니. 말문이 막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정말 너였구나.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오래 참아온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영숙도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다.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그 한마디 때문에 제가 살아올 수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했더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요. 그 말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거나 외면했지만 어머니만은 제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 말 붙잡고 버텼어요. 시설을 전전하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며 살았지만 언젠가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배웠어요. 따뜻한 밥을 해주며 살아가는 게 제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 위에 올려주었다. 그래서 내가 식당을. 네. 그게 제 삶의 이유였어요. 그리고 준호 씨를 만난 것도 어쩌면 운명 같았어요. 영숙은 눈을 감았다 뜨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편으론 기적 같았고 다른 한편으론 마음이 미어졌다. 자신이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아이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니. 그런데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하고 피했던 거니?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제가 그 아이였다는 걸 알면 혹시 싫어하시지 않을까봐.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 아드님과 헤어지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차마 다가갈 수 없었어요. 오히려 모르는 척하고 거리를 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것. 내가 왜 널 싫어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넌 이미 내 아들의 선택이자 내 앞에 선 며느리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겁을 먹고 있었어요. 미안하긴. 오히려 내가 너를 오해했지. 내 마음도 모르고 의심부터 했으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자 지난 세월의 상처와 오해가 서서히 풀리는 듯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준호를 불렀다. 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영숙은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아이였는지, 자신과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두 전했다.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더니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엄마 이제 아시겠죠? 왜 제가 그녀를 감싸고 싶었는지. 그래, 이제야 알겠다. 내가 왜 그렇게 날카롭게 굴었는지. 엄마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 사람 많이 두려워했어요. 자기 과거가 우리 가족을 해칠까봐. 엄마가 받아주시지 않을까봐.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라. 난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렇게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꿋꿋이 살아온 게 얼마나 대단한데. 준호는 눈가가 젖어 있었다. 고마워요, 엄마. 며칠 뒤 그녀는 정식으로 집을 찾아왔다. 현관문 앞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던 그녀는 눈가가 여전히 긴장으로 흔들렸지만 문을 열어 맞이한 영숙의 환한 미소에 안도의 눈물을 글썽였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영숙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놓였다. 김치찌개, 나물, 잡채 모두 따뜻한 집밥이었다. 영숙은 그녀 앞에 밥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30년 전에 내가 너한테 밥을 떠줬지. 오늘은 내가 내 딸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았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이번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가족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듯한 따뜻한 기운이 거실을 감쌌다. 시간은 흘러 몇 달 뒤
그녀와 준호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그 안은 웃음과 눈물로 가득 찼다. 영숙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보며 또 한 번 눈가가 젖었다. 내가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어 주었구나. 결혼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우며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이제 저도 가족이니까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영숙은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이제 진짜 내 딸이야.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끌어안지 말고 꼭 말해라. 엄마가 있잖아. 그녀는 울컥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다. 30년 전 내가 건넨 한마디가 다시 내게 돌아왔다. 상처로 얼룩진 아이가 이제는 내 며느리가 되어 내 옆에 서 있다. 인생은 참 신기하다. 그리고 따뜻하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렀다. 굴뚝의 그림자는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다. 이제 그 자리는 가족의 온기와 웃음으로 가득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사연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